58페이지에요.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매출이죠. 그렇죠? 팔지도 않았는데 판 것처럼 봐가지고 그냥 부가세를 내게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제도였는데, 우리가 간주 공급은 열거돼 있다, 제한만 해당한다, 그리고 공급 시기는 뭐다,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은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볼 거는 그럼 얼마를 때릴 건데, 실제로 대가 소반이 없는 거니까 이걸 얼마로 때릴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도대체 얼마인데 그러면 그게. 자, 이제 그런데 얘를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직매장 반출이에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이렇게 좀 줄여서 쓸게요. 직매장 반출. 자, 또 하나는 나머지예요. 간주 공급으로 열거되어 있는 직매장 반출 이외의 겁니다.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있어요? 뭐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사업상 증여라든지 폐업시 잔존 제어라든지 혹은 면세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죠. 직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즉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내, 이게 간주 공급이죠. 그러면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낼 때는 원가로 보내고, 직매장에서 소비자한테 팔 때 시가로 판다. 이게 합리적인 매칭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간주 공급 소개해 드릴 때 매입세액이 공장이 100만 원인데 공장에 직매장 반출할 때 매출세액을 300 원가로 잡아주고, 그러면 직매장이 매입세액 공제 300을 잡고 매출세액 500이 나오면 양쪽이 200씩 내게 하면 그래야 우리가 간주 공급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원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낼 때는 시가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직매장에서 소비자한테 팔 때 시가고,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낼 땐 원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원가로 가는 게 맞는데 반드시 원가는 아니고요. 자, 뭐 가산된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원가를 쓰면 돼요. 근데 원가에 일정 금액을 얹어서 좀 보내겠다? 오케이. 그러면 그 금액 가산한 금액입니다. 원가에 가산한 금액이 있다면 원가 플러스 가산액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가만을 고집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가를 바탕으로, 이런 얘기지. 그런데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가장 마지막에 과세되는 소비세 아니냐. 그런데 가구 공장에서 가구가 나오는데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개별 소비세 등 금액을 얹은 가액이 돼야죠. 그래야 부가세를 마지막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특정 소비세가 과세가 된다면 우리 개별 소비세 등이 더해진 가액이다. 개소세 등.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아예? 얘처럼 수학적으로 이렇게 원가 더하기 개소세 등이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원가주의.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시가인데 얘는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니까 원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럼 시가주의를 포기한 거냐? 그렇지는 않죠. 직매장에서 이제 팔 때, 소비자한테 팔 때는 시가니까. 그렇죠? 자, 이제 나머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원칙대로 간다는 거죠. 나머지는 원칙대로 갑니다. 즉 시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시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겁니다. 즉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고 자산이거든요. 그럼 대고 자산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마켓 프라이스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비상각 자산은 비감가상각 자산은 우리가 시가로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없어요. 거래처에 선물했어요. 그럼 시가죠? 그 사람들은 시가 상당액을 소비할 거니까. 우리 직원한테 공짜로 줬어요. 개인적 공급. 그럼 시가예요. 그럼 맞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가를 찾기도 어렵지 않고,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감가상각자산. 폐업을 했는데 기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을 했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판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해가지고 간주 공급으로 두드러 맞는데 그러면 시가가 어디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켓 프라이스가. 그렇죠? 거래된 가격을 갖고 우리가 산정하는 게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문제네. 돈 받은 건 없고. 이제 세법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감정가액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야, 기계 같은 걸 누가 감정을 받냐? 감정가액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기준 시가 같은 거로 쓰면 되지 않느냐? 국가가 이제 고시해 놓은 가격 얘기해요. 야, 기준 시가가 기계가 어디냐? 또 힘드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야, 하나는 원칙은 하나 세우자.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 기계를 1억 원에 사갖고 매입수익 공제를 1,0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이번에 폐업을 하는데 내가 이번에 면세 전용을 했는데 1,000만 원 공제받은 것보다 더 투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내면 난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몇 년 썼는데 1년이든 아니면 뭐 남은 7개월이든 썼는데 옛날에 내가 공제받은 것보다 세금을 더 내는 건 이건 오바 과세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 세금을 내가 공제받은 것보다는 덜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 지켜다오. 그래? 그러면 야, 이거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나 이런 걸 대용으로 쓰기도 어렵고. 자, 좋다. 어쩔 수 없다. 간주시가로 가자. 간주된 시가예요. 시가로 간주하는 게 뭔데? 우리가 산식을 정해놓게. 법정산식이에요. 자, 이제 법정산식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이 법정산식은 자, 우리 수험생은 무조건 암기합니다. 부가가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식이에요. 이게 무조건 암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공제받은 것보다는 더 내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스타트가 취득원가예요. 옛날 상가격 있죠? 자, 옛날에 상가격. 그런데 얘는 지금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그래서 1-감가율이에요.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입니다. 지금 요게 간주시가예요. 그런데 뭐 취득가액이야 우리가 문제가 없죠. 취득가액은 취득원가나 취득가액이나 상가격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문제죠. 자,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돼야죠. 왜? 매입세 불공제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만 과세가 되는 거지 이쪽은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자, 감가율이에요. 얘가 건물, 구축물, 합쳐서 건축물 5%입니다. 이렇게 체감되는 정도가. 그런데 건축물 이외의 기타 감가상각자산이에요. 우리가 트럭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은 25%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 5%가 하루에 5%야, 한 달에 5%야, 6개월에 5%야, 1년에 5%야. 이게 이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은 경과된 과세 기간 수 하나당 5%라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3월부터 3, 4, 5, 6, 7, 8 이렇게 6개월마다 5%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세기간당, 즉 1기, 2기, 1기 이러면 3개고 2기, 1기, 2기, 1기면 4개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3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셋, 얘도 3이라고 가정하면 셋. 그럼 15%가 날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15%를 빼면 85%가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이 1억 원짜리면 이제 8,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그게 간주시가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5%가 날라간 거죠. 그러면 얘가 1에서 75% 빼면 25% 남은 거죠. 그럼 얘가 1억짜리면 그러면 공급가액은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간주시가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려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예를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 더 하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제 또 얘가 문제예요. 경과된 과세기간수 카운트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니 2기, 1기, 2기면 3개고 1기, 2기, 1기, 2기면 4개라며. 네. 그러면 야 누가 1월 1일 날 딱 물건을 사니?
누가 딱 12월 31일 날, 누가 딱 7월 1일 날 간주 공급이 발생하니 6월 30일 날. 그러니까 2월 2일 날 살 수도 있고 4월 4일 날 간주 공급이 일어날 수도 있고 9월 9일 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11월 11일 날 간주 공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카운트를? 그러면 과세 기간 개시일에 산 걸로 또 간주 공급이 일어난 걸로 간주에서 카운트를 하자는 겁니다. 즉 언제로요? 연초로? 아니에요. 월초로? 아니에요. 언제로? 과세기간 개시일이요. 그래서 2월 2일 날 샀다면 어떻게 해요? 1월 1일로 땡기는 거고 9월 9일 날 샀다면 7월 1일로 땡기는 거고 4월 4일 날 간주 공급이 일어났다면 1월 1일 날 일어난 걸로 보는 거고 11월 14일 날 간주 공급이 일어났다면 7월 1일 날 간주 공급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느낌이 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보면 조금 저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얘가 19년이고요. 얘가 이제 20년도예요. 얘가 1기고요. 2기, 1기, 2기예요. 자, 요때 취득이 일어나요. 무슨 의미냐면 1월 1일 6월 말인데 과세기간 중간에 샀다는 거예요. 과세기간 중간에 샀다. 근데 건물을 샀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가 얼마짜리냐면 10억 주고 샀다고 해볼게요. 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원가, 취득가액 10억 주고 샀습니다. 물론 부가세 별도예요. 자, 요때 기계를 삽니다. 역시 과세기간 중간에 한 11월 달에 샀다고 해볼게요. 기계를 취득합니다. 얘는 1억 주고 샀다고 해보죠. 다 매입세 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해볼까요? 토지도 샀어요. 토지는 취득을 했는데 요때 같이 산 거예요. 요때 건물하고 토지, 공장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20억. 자, 잘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2020년 2기에 폐업을 합니다. 2020년 2기에 폐업을 하는데 이때 재고자산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원가가 2억이고요. 시가가 3억짜리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때 잘 나가서 승용차도 하나 샀다고 해볼까요? 자, 비용업용 승용차겠네요. 얘도 1억 주고 샀다고 해보죠. 무슨 가게라고 해볼까요? 우리 생수가게라고 하죠. 생수가게 우리 과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생수공장, 건물, 취득, 생수 만드는 기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승용차 대표가 타고 다니니까 산 거예요. 리스한 게 아니라. 그런데 1억 주고 산 거죠. 그럼 비용업용 승용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공급가액이 얼마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표가 얼마게 이거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날리고 시작해야죠. 왜? 면세죠. 토지를 간주 공급으로 때리면 얘가 면세가 아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얘 날리죠. 매입세 불공제분 제외였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그것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즉 면세 날리고 매입세 불공제분 날리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상각자산이니 아니니 나눠야죠. 근데 상각자산 아닌 게 하나 나왔어요. 재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직매장 반출이 아니니까 시가로 잡아야죠. 하나 나왔어요. 3억.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건물과 기계인데 얘네들은 상각자산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주시가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가 주면 함정이에요. 취득가액을 스타트로 해갖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취득가액이죠. 곱하기 1-5%. 문제에서 안 줘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 수험생이. 5%. 얘가 문제죠.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그런데 과세기간 중에 우리가 과세기간 중에 샀어요. 그러면 언제로 땡겨요? 이렇게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로 땡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중에 간주공급이 일어나면 과세기간 개시일에 간주공급이 일어난다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땡겨서. 그렇죠? 그러면 카운트 해볼게요. 카운트 해볼게요. 1 하나죠. 2 두 개죠. 어디 갔어요? 3 이렇게 새긴 거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땡겼으니까.
그래서 얘가 셋. 근데 85% 남은 거죠? 그러면 8억 5천. 자, 이제 기계 갑니다. 자, 이제 기계. 얘는 취득가액이 1억이에요. 곱하기 1 마이너스 25%. 이거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런데 얘는 2기 과세기간 중간에 샀잖아요. 그러면 요 7월 1일로 땡기는 거죠. 과세기간 개시일이니까 연초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2기 하나, 1기 하나 이렇게 두 개라는 거죠. 얘는 땡겨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2. 그럼 50%가 날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0.5억이 되는 거죠.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표를 물어보면 합쳐서 3억. 여기 합치면 9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12억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주 공급은 우리가 실제로 대가 수반이 없는 거다 보니까 얼마를 과표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잘 물어보는 거다. 잘 물어보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